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와 부정선거로 상징되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재선 당선을 축하하자 공화당에서도 논란이고 세계는 조롱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들의 자문도 무시하고 푸틴 대통령과 축하 전화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텍사스 어스틴 연쇄 폭발 살해범은 경찰과 추격 도중 폭발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4살의 백인 남자로 한때 블로그에는 자신은 보수며 동성결혼과 낙태에 반대하고 사형을 지지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일리노이주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하얏트 호텔 상속자가 20배 많은 선거 자금을 쓴 뒤 케네디 가문 후보를 이겼습니다. 시카고 지역 하원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은 유대인의 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후보를 뽑았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신상정보 유출 문제로 결국 증언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어 트럼프 선거 캠페인을 한 컨설팅 회사의 실제 보스는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WTO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기구를 만듭니다. 미국 대통령은 포르노 스타 플레이보이 플레이메이트 전 리얼리티 TV쇼 스타 3사람과 동시에 섹스 스캔들 소송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은 공식적으로 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춥죠? 로스앤젤레스도 춥지만 뉴욕이라든가 그 많은 아니면 뭐 저쪽 동부의 어떤 산?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도 똑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 나무 위로가 아니죠. 위에서부터 나무에 차곡차곡 눈이 쌓여서 한 방향으로 완전히 돌돌돌돌 감겨버린 그런 그 나무 눈산 이런 것도 보이고요. 어제 한국일보에 보니까 사진에 눈 덮인 그 나무 위에 눈이 잔뜩 내렸어요. 나무 가지마다 전부 내렸는데 어떤 여자분 얼굴 딱 보고 나서 산속에 사람이 서 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 정도 사진이 있을 정도로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춥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낭만을 위하여인데요. 최백호의. 그런데 7천만 명 정도가 지금 발이 묶여 있거든요. 이건 또 현실입니다. 뉴스는 현실이죠. 낭만이 아니라. 미국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였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이기를 바라는가, 이런 일들이 어제 또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사실 지금 최고의 정치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의회와 특별검사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서 미국 주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미국 대통령도 마지못해 나와는 상관없지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무부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한 게 닷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면서 내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재선된 것을 축하했다. 우리는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고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만날 거다. 무기라든가 우크라이나, 시리아, 노스코리아 우리가 서로 공조를 해야지 될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신경가스를 사용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 한 것, 이런 부분들, 또 러시아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도 역시 부정선거였고 강요했고 체육관 선거보다 더한 선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 정상도 지정학적으로 또 여러
여러 가지 그 정치학상의 문제로 러시아와 협조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도 하고 뭔가 그 메시지도 보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미국 대통령처럼 축하한다라는 congratulation이라는 단어를 쓴 지도자는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하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했거든요. 그리고 공화당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러시아 선거가 투명성이 없었던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나에게는 그 푸틴에게 축하 전화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의 미국 끝나고 어제 그 백악관에 그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도 아니었는데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해서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런 나라 푸틴에게 대통령이 축하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축하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라 허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그 선거를 포함해서요 운영돼야지 되는지를 지시하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더 위크라는 그 미디어가 쭉 그 분석을 했는데 한국과 관련 있는 것만 말씀드리죠. 미국이 이리저리 해서 경제적으로나 또 그 군사적으로 세계의 그 파워를 쭉 갖고 왔었기 때문에 세계 질서, 월드 오더를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쭉 끌고 왔잖아요. 어제가 또 어떤 날이었냐면 15년 전 어제는 미국이 사담 후세인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를 내려뜨리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테드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빅스틱 팔러시라고 해서 중미, 남미에 대해서 유럽이 참 잘못한다 하고 유럽을 강하게 어떤 벌을 줬었고 그 이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덕트린도 냈고 마셜 플랜을 내서 다시 유럽의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 어떤 당근을 줬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한국전에도 미군 참전을 파병을 한 것이고 이것도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었던 사람이 해리 트루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1953년도에 이란에 쿠데타 일으킨 것을 CIA가 했는데 50년 동안 아니다, 침묵하다가 결국은 50년 뒤에 이것이 밝혀졌잖아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의 총리를 막으려고 쿠데타를 뒤에서 조정한 것. 그리고 미국이 베트남과 한국전 해서 남북으로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은 이런 모든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 이상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무슨 개입을 하지 않느냐. 미국도 개입을 한다.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어제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장 인상에 남고 이 사람 한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축하합니다. 이제 다시 재선된 것을 24년 동안 대통령 하게 된 거잖아요. 중간에 총리도 있었고요. 몇 년. 존 맥케인 애리조나주의 상원의원 본인이 베트남전에 가서 6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 있었고 고문도 수없이 당했고 지금도 한팔을 못 쓰는 존 맥케인이 아주 선명하고 군더더기 없이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군사위원회 체어맨이에요. 상원에. 미국 대통령은 독재자의 부끄러운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자유세계를 이끌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권리를 주장하면서 투표를 거부한 러시아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시위하고 푸틴 정권에 저항한 수없이 많은 러시아의 애국자들도 모욕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무척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가안보보좌관들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do not congratulate
not이라는 단어를 그 축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완전히 대문자로요. 전부 DONOT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딱 써서 대통령에게 줬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읽었어도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자문회 이 같은 그 do not 그 congratulate 하라는 것도 무시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서 축하했다 하는 건데 이게 또 백악관에서 이 내용을 do not congratulate이 전부 대문자로 쓰여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없답니다. 몇 명밖에 없는데 그 몇 명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는 워싱턴 포스트에 누구는 엑시오스 미디어에 다 이렇게 했는데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했다 하고 그게 백악관에서 새어나와 버린 거예요. 새어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백악관 내부에 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 대통령에 대한 좌절감이었는지 아니면 뭐 끼리끼리의 파워게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보도를 하자 대통령이 아주 그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거죠. 앞에도 잠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러시아와 미국이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북한이라든가 등등이요. 이런 관계를 회복하려면 개인이 리더끼리 해야지 된다 해서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사이가 좋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은 아니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부 러시아 국민들은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다루는 것도 미국 대통령이 지지를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러시아 영사관을 문을 닫은 것도 지지하고 물론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먼저 그 메릴랜드였던가요? 어떤 그 러시아 관련 그 관저를 문 닫은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영사관 문을 닫아도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만 친절하다 못해서 설설 기느냐. 이게 지금 그 반대편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러시아 선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도 가족끼리도 한국에서 전에 그런 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번에 선거가 그랬었던 것처럼 대선 때 가족끼리도 내가 푸틴을 찍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찍었다는 겁니다. 물론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찍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찍지 말았어야지 하고 푸틴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이 완전히 장악한 뭐 러시아 투데이와 같은 그 TV 프로그램에서 하루 종일 푸틴이 사과를 바나나라고 해서 바나나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푸틴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게 되고 푸틴의 정책은 무조건 옳다고 해서 믿게 되고 과거에 자유를 꿈꿨던 사람들조차도 세뇌돼 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러시아가 아주 큰 땅이기 때문에 구 소비에트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개발된 업그레이드된 그 서방 세계와 비슷한 것을 그런 그 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푸틴에 반대하지만 이미 본인들이 찍고 싶은 후보는 푸틴이 나오지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같은 그 선거는 정말로 비이상적인 선거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선거에 나가지 않았지만 투표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 직장에서 투표장에 나가라고 강제라고 투표했다는 것 증명해 뭐 이런 식으로 했어도 투표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뭐 18살에서 25살 사이는 9%밖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푸틴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푸틴이 가야지만 그 러시아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고 미국에서는 그러한 푸틴을 어떻게 대통령이 전 세계의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데 축하한다고 하고 곧 만나겠다고 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그 대부분의 매체에서 전하고 있는 뉴스거든요. 그런데 미국 뉴스는 요즘에 항상 팍스 대 팍스 아닌 뉴스, 워싱턴 이그제미너 대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7시 때 8시 때 거의 2시간 동안 하나도 그 팍스 뉴스에서는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런 꼭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또 팍스 뉴스에서는요. 지금 그 페이스북과 어떠한 그 신상 정보 이것이 정치에 어떻게 나쁘게 활용됐는가 이런 것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내내.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트럼프 캠페인과 연관이 돼 있고요. 트럼프 캠페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페이스북의 잘못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캠페인과 연관돼 있어서 그리고 또 트럼프 캠페인의 섹스 스캔들에 대해서도 2시간 내내 한 번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팍스가 아닌 그런 다른 뉴스는 모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그 미국의 또 다른 완전히 그 두 개의 미국이기 때문에 팍스 뉴스만을 보시는 분들은 전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접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팍스 뉴스가 많이 보도하는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팍스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커멘테이터였던 사람이 팍스를 말하자면 팍스와 일하는 것을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팍스는 아주 그 부패하고 파괴적이고 윤리라고는 없는 행정부의 선전도구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선전도구에서 이용당하고 싶진 않다 했는데요. 이 내용은 뭐 시간이 제가 나면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그 팍스가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곤란한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어디에 갑자기 사고가 났다던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정말로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3월 2일부터 계속 이어졌었던 폭발 연쇄 그 살인범이 경찰과 추격 도중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특히 그 팍스가 굉장히 그 강조해서 보도를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텍사스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그 2월 달 초부터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의 미국에서 다른 뉴스들이 그 몰려서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직도 이 범인이 어디엔가 심어놓은 그런 그 폭발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관계 당국이 경고는 하지만 범인 자체가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어요.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처음에 이제 우편물 비슷하게 집에 뭔가 폭발물이 놓여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덱스 어제는 그 그드윌 스토어에서도 누군가가 다쳤죠. 오늘 이제 새벽에 그 24살의 백인인데 마크 안토니 컨딧 이라는 이 범인입니다. 경찰과 그 추격하고 대치하던 도중에 본인의 차 안에서 뭔가 그 폭발물을 그 장착했던 것을 터뜨리고 아마 그 총도 그 쐈다는 그런 뉴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경관 한 명도 다쳤습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그 저질렀는가? 그 원인은 아직 그 모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신고가 있었는데 1200건 정도 백팩 가방이 수상하다. 지금도 그 텍사스에서 어스틴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그 경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그 잡게 된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 요즘 그 현대적인 그런 거예요. 범인의 셀폰 그 테크놀로지로 어디 있는가, 그 호텔인지 모텔인지를 그 추적을 했고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가 구글에서 범인이 그동안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그 뭔가를 찾아보고 하는 히스토리 등등으로 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텔 앞에서 파킹랏에서 이제 아마 이런 일이 하이웨이 제가 지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하이웨이 뭐 몇 번이라고 하던데 윈터스테이트 아무튼 그렇습니다.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어스틴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뭔가 뭐 학점을 좀 받았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집을 지었는데 아버지와 같이 뭐 뭔가를 그 사서요. 지금 한 그 집 뭐 부동산 가치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한 게 6만 9천 달러 정도는 되는 곳에서 살면서 반도체 회사에 다녔군요. 어스틴에서 클럭스라는 그곳에서 지금 일한 거 보니까 쉬핑, 물품 관리를 했고 그 전에는 그 컴퓨터 수선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 2012년이니까 그때는 17살이었나요? 그때 이제 본인 그 블로그에 쓴 것 보니까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성결혼 반대, 낙태 반대, 사형 지지했는데 사형은 범죄자를 살려두는 건 아니지라고 했고 낙태 반대에 대해서는 아기를 원치 않는 여자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그 비난을 하면서 왜 그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지 되느냐 그러면 남자들도 콘돔 뭐 자유롭게 써야지 남자들 콘돔 자유롭게 쓰지 않나요? 그런 얘기도 했고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동성애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not natural이다. 17살 때부터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써왔답니다. 어스틴 커뮤니티 칼리지의 그 노스리치 캠퍼스요. 이 LA의 노스리치가 아니라 좀 단인 범인이라고 하는데 뭐 원인이야 이제 그 범인이 숨지고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확보가 되면서 좀 드러나겠죠. 팍스뉴스가 굉장히 그 강조를 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팍스뉴스는 이 내용은 사실 지금 특별하게 그 발생되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도를 여러 가지 뭐 러시아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대통령에 대한 그 소송 같은 것 그리고 지금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뭐 여러 그 대통령의 그 러시아 그 발언에 대해서 발언하는 그런 부분들의 뉴스가 많은데도 전부 그 다루지 않고 팍스에서 지금 뭐 내보내고 있는 것이 존 볼튼과의 인터뷰거든요. 존 볼튼을 그러니까 팍스는 아마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메스터를 내쫓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들이는 것을 좀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워낙에 그 팍스에 존 볼튼이 출연을 많이 하고 그 출연하는 존 볼튼을 보면서 존 볼튼의 코수염은 싫지만 그를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제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상원 인준이 되면 존 볼튼은 그런 직책에는 되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극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HR 맥메스터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성이었지만 이란 그 핵딜 같은 것은 또 지지를 했거든요. 존 볼튼은 또 말을 싹 바꿨어요. 이것도 역시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 위한 입장 정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 당장 어제 오늘 사이에 특별한 그 뭔가 그 전환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팍스가 이 같은 인터뷰를 오늘 아침에 내보내주고 있는데 무조건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잘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의도에서든 강한 압박을 한 것이 북한이 이제 회담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물론 그 김정은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존 볼튼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의 무조건 팍스에 출연해서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어떠한 그 기사를 쓸 때도 북한을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그 뭐 군사 공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을 바꾸거든요. Nobody wants to use military force, but leaving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s very troubling. General Dunford. 그러나 이제 그 북한을 그 핵을 가진 채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는 미국을 포함해서 아무도 군사 공격 원치 않는데요. 늘 군사 공격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준비가 부족하다. 이거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해주는 그 인터뷰 같습니다. 이제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밑에서부터 꼼꼼히 점검을 해야지 더군다나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를 원했던 북한은 준비가 됐는데 미국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존 볼튼이 필요하지 않다. 직접 위에서 하면 된다.
very directly right at the top. Are you ready to denuclearize, or should we just go sightseeing for the rest of the day? 그냥 탑끼리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이 핵을 파기할 준비가 됐는가 직접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앵커가 미국과 구소련이 이제 그 미국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원자폭탄 투하한 이후에 이 같은 그 핵 문제에 대해서 딜을 했는데 왜 북한과는 안 되냐 할 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정상적인 국가도 아니고 그런 등등의 말을 Three, the 했습니다. North Korean regime is a bizarre regime. For whatever reason, the Soviet calculus and ours on the risk of using nuclear weapons matched. There's no 이제 그 구소련과 미국은 그뭐 딜을 할 만한 그 당시에 뭐 시대도 달랐고 그런 등등의 요건이 있었는데 북한은 이상한 나라고 더군다나 이제 핵 전쟁이 정말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또 그 북한이 이러한 그 무기를 이란이나 알카이다에 팔 수 있다는 이게 정말로 not the 위험하다. bipolar standoff of the Cold War. It's a very different situation we have never encountered before. And sixth and last, at least for now, it's not simply 네, 그 여섯 번째가 이제 문제 파는 거, 핵 문제 파는 것 그런 문제를 존 볼튼이 팍스 뉴스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팍스의 그 뉴스 분석가 이 사람은 그동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외교 정책을 비난했었던 사람입니다. 중령이죠. 은퇴한 중령입니다. 라이프 피터스 이 사람이 팍스와 더 이상 그 일하지 않겠다,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성명서를 그 발표를 했는데요. 전에 그 오바마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심하게 비난을 해서 팍스에서조차 그 방송 정지 조치를 당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10년 동안 팍스에서 뉴스를 분석하고 해서 그 뭐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 팍스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 동료들에게 그 작별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차분차분 모든 것을 썼는데 팍스가 지금 파괴적이고 윤리라고는 없는 행정부의 선전 도구로 쓰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팍스도 지금 뭐 물건을 파는 것이니까 션 해니티나 이 사람이 그 터커 컬슨을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이 션 해니티나 터커 컬슨은 팩트에 기반된 것을 팩트에 기반된 오피니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모론이나 본인들의 경험 내지는 느낌을 중심으로 많이 방송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팍스에서도 이 션 해니티나 그 터커 컬슨과 아니면 그 다른 그 방송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책 써서 중간중간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비로 팍스에 돈을 벌어주고요. 그래서 팍스 뉴스가 미국의 헌법과 법 질서를 공격하면서 시청자를 정말 그 부당하게 선동한다. 이 사람의 얘기예요. 특히 이제 션 해니티와 터커 컬슨이 사실을 무시하고 아주 부정직하게 FBI, 국무부, 법원, 정보 커뮤니티를 공격한다. 한때는 보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지금 팍스는 너무나 일하기가 부끄럽다. 더군다나 공직자의 모델이며 진짜 전쟁 영웅인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조차도 공격한다. 여기에 대해서 팍스가 성명을 냈는데요. 10년 동안 팍스에서 이제 커멘테이터를 했었던 라이프 피터 전 중령은 주목받기 위해서 그의 의견을 말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 페이스북 문제 그리고 미국의 아주 중요한 또 선거가 있었는데요. 예비 선거니까 간단히만 전해드리고 돈이 그 정치 가문보다 앞서던데요. 이번 선거에서만 보면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버트 케네디 하면은 저는 항상 지금은 이제 그 학교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이제 한인 이름이 다 걸려진 학교로 바뀌었지만 로버트 케네디가 와서 그 선거 캠페인을 했었던 그 호텔이 생각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팔가에 있는 그의 아들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크리스 케네디가 일리노이주의 주지사 예비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졌느냐면 하이아트 호텔 그 상속자고 뭐 억만장자 투자가죠. JB 그 프리커에게 졌는데
7천만 달러를 썼고요. 케네디 후보는 뭐 280만 달러인가 썼거든요. 그러면 20배 많이 쓴 거잖아요. 선거 자금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 크리스 케네디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개선할 점 같은 것을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이 억만장자 투자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민주당의 전폭적인 또 지지도 받고요. 해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됐고 공화당은 현 그 주지사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에서 두 사람이 이제 11월 달에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미국 그 선거 역사상 가장 비싼 주지사 선거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2010년도에 정말 그 당시 아놀드 슈와츠네거였었을 때죠. 그때 비싸게 선거 치렀는데 이번에 일리노이 주지사 예비선거가 그랬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일리노이 주에서 뭐 여러 어제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서 존스라고 홀로코스트는 없었다. 홀로코스트? 하고 물음표를 딱 찍어 놓은 게 이 사람 웹사이트에 걸려 있는 그런 큰 그 제목이거든요. 3지구의 연방 하원 후보로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반뭐 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조직에 수십 년 동안이나 가입했었던 사람이 아서 존스인데 공화당 유권자들이 뭐 인종차별주의자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치가 무슨 나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공화당 아니죠. 나치는 없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도 잘못하고 있네요. 일리노이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에 나치는 없다. 이 사람이 이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고 하니까 나치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 전체적으로 당 자체가 이 아서 존스라는 사람은 어떤 공직자도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도 공화당 유권자가 찍어줬는데 어쩌겠어요? 시카고를 포함한 지역구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민주당 후보와 싸우게 됐으니까 과연 그 홀로코스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공화당에서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될 것인가?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런 사람을 하원 의원으로 뽑을 것인가? 굉장히 빅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디로 숨었다 하던데 피했다 숨었다보다는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요즘 계속 얘기가 나왔던 페이스북을 보시다가 이게 이제 무슨 이름이 있던데요. 그 앱 이름이 제가 안 해서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이 앱을 캠브리지 교수가 개발을 했어요. 성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앱에 이제 뭔가를 나의 성향이나 뭐나 이런 걸 하는 것을 한 사람이 27만 명인데 그의 친구들에서 5천만 명 정도의 정보가 딱 됐는데 페이스북이 이 캠브리지 교수 이 앱에 여기는 그 데이터가 들어갔지만 이 캠브리지 교수가 이제 CA라는 약자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그 데이터 분석하는 정치 컨설팅 회사에 자료를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맞춤형 선거 캠페인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또 캐릭터 영화 프로그램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딥스테이트. 그게 이제 국무부에도 있고 FBI도 있다는 그런 것이나 드레인 스왑이라고 해서 워싱턴의 쓰레기와 같은 정치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난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 브레이트바트의 CEO였는데 거기서도 쫓겨났죠. 그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스라는 그 회사를 만든 보스나 애널리티카 보스나 마찬가지였어요. 돈 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돈 된 사람도 역시 브레이트바트의 돈을 댄 사람이고요. 그렇게 행동을 예측해서 특정 메시지를 쭉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힐러리 클린턴, 크룩드 힐러리 클린턴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CEO는 막 허풍 떨고 다니는 거예요.
있어요. 뭐 비디오도 찍힌 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트럼프 당선시키는 1등 공신이잖아. 내가 트럼프 대통령도 뭐 트럼프도 몇 번 만났고 우리가 트럼프 캠페인에 뭐 리서치, 데이터, 분석, 마케팅, 디지털 캠페인, TV 캠페인, 크룩드 힐러리 얘기하는 거 다 해줬어. 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허풍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회사에서 알렉산더 닉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올해 42살인 이 CEO에게 지금 정직 처분을 내렸고요. 페이스북은 어쨌든 본인들은 이러한 그 개인 신상 정보를 너네에서 끝내라. 그 캠브리지 교수에서 끝내라 하는데 결국은 그 개인 신상 정보가 나간 곳이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어떤 형태로든 오늘 얘기를 할 텐데 빅딜이죠. 오늘 그 USA 투데이 보면 이게 그야말로 그 페이스북에는 그 재앙 수준이다. 뉴욕 타임스는 페이스북의 감시 장치라고 표현을 했고요. 뭐 모든 언론들이 다 지적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오래전부터 이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개인 데이터로 수익을 내는 그런 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페이스북 써서 좋긴 좋은데 뭐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라든가 어떤 앱에 가입해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하고 할 때 내 신상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 포르노스타 뭐 대통령과 관련이 있었다는 게 이미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플레이보이 플레이메이트 얼마 전에 그 뉴요커와 인터뷰를 했죠. 이 여성은 대통령과 친한 그런 그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다가 뭐 15만 달러인가 받고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다 뭐 없애고 얘기하겠다는 지금 그런 것 있고 또 다른 여성은 그 텔레비전이요. 어프렌티스에 그 나왔었던 이 여성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중상모략이기 때문에 소송 이 여성이 그 섹슈얼 뭐 어쨌든 뭐 그런 그 소송한 거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지금 함께 가고 있고요. 다 나라마다 살 길을 찾습니다. 아프리칸 유니온에 55개국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44개국이 WTO 이후에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내부에서 거래할 때 비준이 22개국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구 12억 명, 국내 총생산이 이제 한 2조 5천억 달러 되는 새로운 이제 그 무역 블럭이 생긴다고 할까요? 물론 뭐 이 가운데서도 나이지리아라든가 뭐 사우스 아프리카 좀 규모가 큰 나라가 반대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는 아프리카조차도 다 살 길을 찾아갑니다.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방송하는데요. 여성 앵커가 뒤에는 막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스튜디오 안이 따뜻하긴 하겠지만 남자들은 타이 메고 자켓까지 다 입었는데 소매 없는 옷, 그것도 막 옷이 정말 많이 파진 옷을 입고 뉴스를 하는데 괜히 제가 추워 보이고요. 여성은 항상 저렇게 옷을 입어야지 되는가? 뭐 개인의 취향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